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표 특강에 대한 O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투 트랙입니다. 정규 강좌가 있고 브릿지 강좌가 있는데 도표 특강은 그 브릿지 강좌 제 3단계 수업입니다. 브릿지 강좌 1단계는 독해력, 2단계는 논리력, 3단계가 도표 특강, 4단계가 연대 수시 엄선 특강입니다. 도표 특강은 현강에서는 7, 8월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은 9, 10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매번 제가 해마다 심판을 냅니다만 도표 특강 교재도 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표 강의는 실제 진행되는 출제가 되는 학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대고대 기출 현황을 잠깐 분석해 드리고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연대 기출 문제는 2012학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2025까지 14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연대 기출은 한 3기로 구분을 합니다. 1기 같은 경우는 12부터 2015까지, 2기는 2016부터 2018까지, 그리고 3기가 19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도표에 맞춰서 제가 국한시켜 설명을 드리면 도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2016부터 사회논술 도표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등장했고 잠시 2017학년도 잠깐 안 나왔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 그 이후로 계속 현재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대 같은 경우는 사회논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인문논술 준비한 학생들이 저는 도표가 나오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도표가 등장한다라는 이 시험 문제는 도표만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표만 분석하는 문제라면 인문논술 준비한 학생들도 사실은 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도표만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설명형 평가형입니다. 다시 보겠지만 설명형 평가 문제에 도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평가형은 사실은 모든 논술의 꽃이죠. 그래서 도표가 등장하는 기출문제도 인문논술 준비한 학생은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출제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대는 2018에 첫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2025까지 이거는 8년치가 돼요. 8년치가 맞죠? 그리고 이 친구도 한 3기로 구분이 됩니다. 1기가 2018, 2019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2기가 2020 딱 한 해 정도, 그리고 3기가 2021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표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3기입니다. 여기서 첫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얘네들도 사회논술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동일하게 사회논술에서 도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기출문제 보실 때 보시다시피 연대 같은 경우는 2016학년도부터 도표 문제가 등장하고,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부터가 도표가 등장합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도표 분석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브릿지 강좌 일부인데 브릿지 강좌는 이렇습니다. 1단계는 독해력 강화, 2단계는 논리 논증력 강화, 3단계는 도표 분석 강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 4단계는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오늘 현강에서는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2달씩 진행이 되고, 그래서 3, 4, 5, 6, 7, 8, 9, 10 각각 2달씩 끊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인강에서는 현강 수업이 진행되면 바로 인강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 인강은 계속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현황 보셨죠? 그래서 그 연대 고대 사회논술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문논술 학생 같은 경우에도 도표만 다루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설명 평가형 문제 속에 제시문 하나가 도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문논술 준비한 학생도 반드시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실제 도표 분석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제 수업 내용인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니까, 보시다시피 도표 분석만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학년도 연대 편입 사회논술 문제가 약간 도표만 묻는 문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도표 분석형은 여러분이 요약형이나 비교형, 설명평가형, 자기견해 같은 문제들은 고유의 답안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 분석은 고유의 답안 구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도표 분석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도표 분석 답안 구조는 그 결합된 유형이 결정합니다. 설명평가형과 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명평가형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도표 분석 문제를 풀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도표 분석형 공부에서는 도표 분석 방법에 대한 공부에 집중됩니다. 답안 구조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주장 이유 근거 상설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형 평가형 공부에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루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문제 풀이할 때는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설명 드리겠지만 공부에 집중된 포인트는 도표 분석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답안 틀이라든가 답안 구성 기타 감점 사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합된 유형 따라 그 논제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부에서 공부한 것을 같이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크게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도표 분석은 도표 분석 방법론에 집중된다 그랬죠. 이것이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제 컨셉,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만 도표를 볼 때 일단 컨셉, 즉 도표의 의도,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은 도표 제목을 통해 확인하는데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제목이 없습니다. 고대는 아주 충실하게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변수를 확인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x, y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 기호있죠. 거기서 y가 바로 종속변수, x가 독립변수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그 독립 종속변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패턴인데 사실은 모든 수치적인 분석들은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전 단계죠. 언어적인 해석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 분석은 요 다음 4단계 수치 분석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적 분석인데 이러한 도표를 분석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적 분석, 그래서 제시문과 도표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 2, 3, 4단계를 사실적 분석, 즉 도표 자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5단계를 이제 관계적 분석해서 사실은 도표 분석만 묻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내내 도표 분석 5단계, 그래서 실제 도표 분석형 수업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도표 분석 자체에 대한 학습과 그 다음에 기타 일반론, 설명형 평가형에서 공부한 일반론, 이 두 가지가 늘 결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문논술 학생도 반드시 공부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그 설명 평가형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중에 제시문 하나가 도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실제 수업 방식은 수업은 2시간입니다. 정규 과정은 3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규 과정 중에 연대 기출 분석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3시간 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자체에서 그 수강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쓰기는 똑같습니다.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자, 첨삭은 이렇습니다. 그 모든 제 수업은 첨삭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역시 이 수업도 마찬가지 1대1로 대면 첨삭으로 진행이 되고, 거리상 직접 오기 힘든 학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강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는 인강에서 진행되는 건 동일하게, 인강은 어쩔 수 없이 현재는 이제 서면 첨삭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서면은 제가 이메일로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면 편입 그 인강 사이트에 그 업로드하는 툴이 적용됩니다. 그 툴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제가 다시 첨삭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재업로드 해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독서과제, 성적 처리 등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정규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이거는 다른 수업 OTS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논술의 객관화, 그래서 논술의 객관화.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기면 편입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쓰는 강사로 알려져 있죠.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작성한, 제작한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논술은 객관식이다라는 부분, 그 수능 같은 객관식과는 좀 다른 객관식이지만 그래도 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죠. 연고대 편입 전형을 잠깐 간단히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1단계 논술 100%입니다. 2단계는 연대 같은 경우는 서류가 40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대는 면접이 40점. 사실은 면접을 하지만 전공 심화적인 질문을 묻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랑 다름없이 서류에 집중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논술이 2단계 60%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겠죠. 물론 서류 40%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표 분석 5단계는 이제 방금 봤던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이 실제 도표 분석할 때는 기계적으로 순식간에 자기 머릿속에 스캔돼야 됩니다. 컨셉, 변수, 패턴, 수치, 관계적 분석. 그래서 결국은 답안에 쓸 때는 3단계, 4단계 패턴 분석과 수치 분석,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형이 나오는 답안은 여러분 수치가 여러분 그 원고지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말로만 풀면 안 돼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포인트, 몇 배, 이런 정도의 계산을 활용하시면 그게 도표 분석 답안으로서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 평가 설명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늘 OT에서 가장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5가지만 지금 암기하셔도 이 OT 강좌로서 충분히 여러분이 소기 성과를 거두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은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언어만 갖고는 이해가 되기 쉽지가 않죠. 쓰기인데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이것도 모든 논술 답안 제가 지향하는 바가 같은 툴을 갖고 있죠.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이 4가지 목차면 여러분이 모든 공부와 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4단계 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 포인트는 연대 사회논술, 그죠? 고대 사회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출제되고 있는 것은 연대 고대 사회논술이다. 인문은 출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부 도구로서 아주 훌륭한 도구이니 인문 논술 준비 학생들도 반드시 도표 분석 관련된 문제는 꼭 다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전 도표 분석은 아까 5단계 수치 분석이 가장 핵심이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제 도표 분석이 포함된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실제 문제 그 답안 순서입니다. 문장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뜬금없이 논증 평가냐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도표 분석 단독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형과 설명형과 결합이 됩니다. 그중에 특히 평가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예시입니다. 첫 문장에 주장을 쓰고, 두 번째 이유를 쓰고, 세 번째 근거 쓰고, 상설 쓰고. 여기서 도표 수치는 보통 상술 단계 있죠. 마지막 여기 5단계, 4단계인데 여기 4단계 수치 분석이 보통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평가 설명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여러분이 도표 분석형 같은 경우는 제가 브릿지 강좌로서 2시간 정도로 8주 진행이 되지만 이거는 전문 특강입니다. 약간의 서브 개념이 아니라 분리 독립시킨 전문 심화 특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 유형편에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분리 독립한 겁니다. 이와 같은 브릿지 수업이 총 4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4단계 브릿지 모두 여러분이 정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업이지만 정규 과정에서 집중해서 다룰 수 없으므로 제가 분리해서 전문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도 꼭 목표한 바를 이루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